2023 대비 해가지고 문제풀이는 첫 번째로 지금 11월 22년 11월 12월 해가지고 기출인데 기출 문제가 많아요. 기출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첫 번째죠. 첫 번째 이 시험을 대비해서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좀 쉽게 해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9검, 7검, 법원 서기보 이렇게 하면 이게 한 300문제, 300문제, 300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안 나온 부분이 있어. 안 나온 부분. 안 나와. 이 검찰직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수험생은 뭐 여러 가지 전 부분을 이제 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난이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예요. 전체. 2007년 물론 그 이전에도 있어요. 제가 강의는 검찰직 강의는 제가 1998년부터 했어. 검찰직 강의를. 그럼 그때부터 기출문제는 지금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문제를 공개 안 했고, 그때는 이제 그 학생들 기억에 의해서 시험 보고 나면 학생들 기억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그 기출문제 때문에 나도 시험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원서 쓰고 가가지고 시험 문제를 가서 보고 기억해 갖고 와서 바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열의가 있을 때니까 문제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오자마자 기억에 의해 갖고 나를 몇 번 외우고, 또 다른 놈들 집에 가서 어느 몇 번 외워가고 짜 맞춰가지고 그랬던 문제는 의미가 좀 없어. 지금하고 잘 안 맞고. 그래서 한 15년 이렇게 전체 플러스 경관 하고 일부 그 다음에 법원행시.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부분의 빵꾸가 나니까 난이도가 또 너무 쉽거나, 그래서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공 79문제. 그래서 제목을 기출 천재로 달았어요. 근데 천재는 넘어가고 천공 79개면 8회인가요? 횟수로? 오늘 8회인가? 8회 하려면 한 주에 보통 120개에서 150개 해야 되는데, 120개에서 150개를 하면 1시간에 30개, 40개 풀어야 된단 말이거든. 그러면 설명을 못해. 엄청 막 빨리 해야 돼. 하여튼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난이도 하 문제. 난이도 하야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진도별이죠. 진도별. 그 다음에 1, 2월에도 23년 1월하고 2월에는 이제 이거는 뭐 기출 예상이죠. 예상. 기출 플러스 예상인데,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1월달 당시까지 판례를 반영하는 것이죠. 반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출 문제지만 내가 지문을 창작해 가지고 해서 하니까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이 지금 난이도가 더 높아요. 구검이 제일 낮고, 그 다음 법원, 그 다음에 경찰, 7검, 그 다음에 경관, 그 다음에 법원행시, 보다 변시 이렇게 되는데, 변시는 우리 적합성이 없어 전혀. 그래서 빼고, 법원행시는 한 70%는 우리 적합성이 있어요. 그런데 법원행시를 많이 하면 잡다한 법적 상식은 많이 늘어나는데 시험에 꼭 적합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필요해 공부하는데.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주된 시험이 국가직이라면 국가직, 주된 시험이 국가직, 뭐 구급 검찰, 뭐 기타 다른 거, 그 다음에 뭐
혹시 군무원 뭐 이런 시험은 이제 보시면 알아. 이 시험을 보면 여기 우리 기출문제 한 문제 안 빠졌어요. 그 기출문제를 보면 난이도, 출제 부분, 그 다음에 출제에서 묻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렴풋이 알게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정리는 더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노력 과잉이 돼. 보면 알지만 경찰은 훨씬 잡다합니다. 왜 잡다하냐? 한 해의 시험을 옛날에는 한 해에 3번씩 봤어요. 한 해에 3번. 거기다가 또 남자 여자를 또 따로 본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과 특채는 또 따로 봤어요. 그리고 1년에 1월 달에 경찰 승진 시험이 있지, 3월 달에 경찰 순경 채용 시험이 있지, 그 다음에 경간부 시험이 있지, 회경간부 시험이 있지. 그래서 경찰과 관련된 형법 시험만 해도 1년이면 뭐 한 10여 차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게 버금가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범위가 다 나왔다. 거기다가 이제 경간부는 문제가 40문제에다가 거기다가 승진 문제도 40문제지. 그러니까 거기는 안 나온 부분이 다 없이 나왔고, 또 과거에는 형법 각칙이 중요해가지고 경찰의 경우에는 형법 각칙에서 뭐 13개, 총칙에 3개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10대 10 이 정도 비중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23개니까 그럼 13개, 13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찰은 전범위가 다 나와 있는데 검찰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이게 제일 낮아. 그러면 이제 이건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아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뭐 부작위범이라 했다, 뭐 고의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뭐 10여 개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 10여 개가 안 된다 그 말은 잘 안 나온단 말이잖아. 15년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많이 없다. 그러면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여기가 10문제가 나오면 하나하나 2개 틀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15문제 있다. 그러면 한 2개 틀려야 돼. 기출문제 중에서. 그 정도가 안 되면 합격권이 아닙니다. 일단. 그럼 다른 직종은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제 지문은 간단하고, 이거 지문이 훨씬 길어요. 지문의 길이가. 이 지문이 짧고, 그러면서 15년간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빠져있는 지문은 없어. 어려운 것이 안 나왔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있지는 않아요. 이제 거기에 제가 설명을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뭐 그 공부하고 정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도 진도별이고, 진도별. 이 정도 이제 되면, 그러면 여기 하고 여기 하면, 여기인데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막 하면 1월 달에 바로 하면 못 따라간다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아마,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경찰은 이거 하고 시험 보러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은 이제 3월 달에 이거, 실전 모의형, 모의고사형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는 1회에 이제 보통 한 4주, 4회, 5회 하는데, 한 주에 한 3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나눠줘. 20분간 여러분이 풀어. 그럼 내가 나머지 한 50분간 설명하고 20분간 또 풀고 설명하고. 시험 채점도 합니다. 그런데 채점은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면 대개 학생들 등수가 나와요. 공개는 안 하고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1등, 2등만 알고 나머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학생 성적을 알면 학생에 대한 선입관이 생기기 때문에, 선입견.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안 봐요. 그러나 이제 점수만 봐요. 이름은 안 보고. 그래서 성적은 안 매깁니다. 나는. 여러분들 민망할까봐. 왜냐하면 공부도 희망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거 몇 등이다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나는 별로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시험에서 찍어갖고 맞을 수도 있고, 또 운 좋아서 컨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합격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여기 시작이니까 잘 하시면 이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따라간다 문제가 있고, 학습 목표가 있으면 목표. 기출 문제는 이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기출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부분을 해결합니다.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출제가 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출제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되었고, 그리고 이미 그것이 공개된 정보인데 그에 관한 준비가 안 됐다. 그것은 이제 수험생으로서 그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들 100점이 목표지만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90점까지는 이상 없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90점까지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8년부터 검찰직을 가르쳤어. 그러면 오래 가르친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검찰은 오래 가르친 것이죠. 나보다 더 오래 가르쳤던 선생님은 작년 재작년에 거기 은퇴식을 하셨기 때문에 64세에 그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부지런히 이제 풀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쉬워. 내가 보니까 너무 쉽더라. 좀 어디 가서 이런 강의는 없으니까 검찰 9급, 7급을 이렇게 15년간 문제로 이렇게 문제집으로 묶어진 문제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직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보 자체가 없고요. 여러분이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소중하게 하고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1번. 제형법정주의 앞에 제가 이렇게 방금 쭉 설명을 했는데 정말 그 형법 서론의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것이 2008년 구급검찰이야. 그러면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온단 말이죠, 시험에. 그지? 제형법정주의 앞부분에는. 그지? 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시험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형법의 규범적 성격. 그 형법의 규범적인 성격은 규범은 가치 판단이라고 그랬죠. 그래 이제 우리가 수명자가 누군가? 형법의 수명자. 일반 국민들에게는 행위규범이라고 했어요. 행위규범. 행위의 기준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당연히 고로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된다. 의사 결정 규범이죠. 그 다음에 법관 등의 사법관계자에게는 평가 규범이라고 그랬죠. 평가의 기준.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재판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규범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것은 형법의 규범적 성격은 수명자가 누구냐 하는 형법의 수명자 논쟁과 관련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형법의 수명자 우리가 이제 수범자 규범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규범적 성격은 수명자 논쟁과 관련이 있다. 규범적 성격은 일반 국민, 법관 모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규범 내용의 면에서 규범의 내용 면에서는 살인 절도는 하지 말라는 금지 규범이죠. 그 내용을 금지를 담고 있고 금지 규범. 퇴거불응죄 등은 이것은 요구 명령 규범이죠. 요구 명령 규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수단의 측면에서는 형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후의 보충적 규범입니다. 최후 수단 완성을 가졌다. 최후 수단. 고로 부분성을 가졌다. 부분성. 단편성을 가졌다. 단편성.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의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사회적 행위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라도 규제하고 통제해야 될 아주 나쁜 행동들만 형법전의 범죄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만 대상이야. 진짜 나쁜 짓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성, 단편성을 가졌다. 고로 최후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겸업성. 다른 수단이 있으면 다른 수단에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겸업성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제2 의성, 제1 수단이 아니라 제2의 수단, 두 번째 수단이라는 것이죠. 수단의 특별성 때문에 나온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형법의 성격은 불완전성이 있다고 그랬죠. 불완전성.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억제돼야 된다. 뭐 제재 수단의 측면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봅시다. 1번의 행위규범.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규범으로 살인죄는 명령규범, 살인죄는 금지규범이죠. 그 다음에 퇴거불응죄는 금지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퇴거불응죄는 금지규범이 아니라 요구 명령규범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시험에 범죄자에게는 행위규범이고 이러면 틀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범죄자에게는 행위규범이 아니고 일반 국민에게. 그 다음에 재판규범, 법관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그것이 죄가 되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재판할 때 형법전을 기준으로 범죄인지의 여부를 이제 평가한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4번에 평가규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 그래서 1번에는 1번이 답입니다. 규범적 성격.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최우선 수단성 뭐 이런 거 틀렸죠. 완전성, 전부성 이런 건 다 틀린 말 아닌가? 그죠?